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 제 14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마인드골프의 Y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골프의 최근에 이제 근황의 변동이 좀 생겨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인드골프가 지금까지 그동안 이제 녹음했던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금 2015년 녹음하고 있는 2월 19일 또 지금 미국에서 마인드골프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마인드골프가 최근에 골프 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한국에 컨설팅 하던 회사인데요. 그 회사와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15년 3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3월 초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마인드골프의 카페에도 그렇고 나름의 그러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주로 사시던 분들하고는 그동안 이제 많이 교류를 했었고, 이제 마인드골프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카페에 계신 분들, 또 다른 형태로 또 골프를 알게 되신 분들,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레슨이 필요하다면 마인드골프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슨을 주로 하려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골프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실 수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임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 같은 것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이 Y골프 또 마인드골프가 또 하는 팟캐스트 그런 방송을 듣는 분들도 대부분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마인드골프가 이제 한국에 가 있다라는 그런 걸 알려드려야 또 혹시 찾아뵙기를 희망하시는 분,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 또 우리 마인드골프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뭐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물리적으로 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좀 더 또 시차도 또 같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인드골프가 근황이 최근에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인드골프가 이제 주로 있을 곳은 분당에 있을 거고요. 혹시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오시고 마인드골프가 이 Y골프 끝나고 후반부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 14번째 샷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중에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요. 골프라는 운동이 두 손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죠. 사람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개의 손이 있는데, 두 개의 팔. 손과 팔은 이제 병행해서, 약간 혼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또 운동들도, 야구는 뭐 배트 같은 경우는 두 손, 배드민턴은 뭐 한 손, 그리고 탁구도 한 손, 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한 손, 두 손. 골프는 대부분 두 손을 쓰죠. 그렇게 이제 도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어떠한 손을 주로 쓰는 게 있고 두 손을 쓴다면 어떤 손과 어떤 손은 어떤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인드골프가 생각하는 오른손 위주로 쳐야 하는지 왼손 위주로 쳐야 하는지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그럼 골프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꼭 어떻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마인드골프가 생각하는 오른손의 여기 왼손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그러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왜 그런 역할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원리에서 그런 역할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마인드골프가 그동안 고민하고, 또 레슨 때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때 왜 그런 이유로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오른손과 왼손,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은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뭐 힘을 빼라, 뭐 오른손을 뭐 쓰지 마라, 뭐 왼손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손을 위주로 치시고 어느 손이 좀 더 골프에서는 좀 더 리딩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마인드골프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왼손은 프레임, 어떠한 틀이죠, 틀. 틀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 전체적인 어떠한 큰 윤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왼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은 기술이죠, 기술. 기술과 테크닉, 그리고 기교. 이런 부분들을, 기술과 기교를 이제 담당하는 것이 오른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번에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프레임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인 틀이죠. 골프에서 가장 큰 틀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클럽을 이렇게 휘두르는 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원 한 바퀴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백스윙 탑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 피니시까지 가는 모습이 뭐 백스윙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치는 모습이 실제 뭐 네모나 세모 모양은 아니죠. 대부분 이제 완전히 원은 아니지만 원과 비슷한 그 전체적인 그 둥그런 그런 움직임을 하는데 그러한 큰 틀을 잡고 어떠한 그 일정한 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왼손 또는 왼팔, 여긴 팔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왼쪽과 왼쪽 그 손과 팔이 전체적인 심지어는 몸까지 얘기해서 몸의 전체적인 왼쪽 팔과 왼쪽 몸 그리고 스윙에서 그런 왼쪽이 좀 리딩을 하고 큰 윤곽을 잡아주는 것이 몸의 그 왼쪽과 왼쪽 팔의 그 왼쪽 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대부분의 것은 주로 오른손잡이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주로 마인드 골프도 오른손잡이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왼손이 그러한 전체적인 프레임과 틀을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오른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른손의 역할은 이제 기술과 기교인데요.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예전에 그 공의 어떠한 탄도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 볼 플라이트 로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의 탄도 법칙이 있는데 공의 탄도 법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 방향이 이 방향, 이 방향이 있으면 실제 클럽 페이스와 그 스윙 패스로 인해서 공이 이렇게 9가지의 형태의 이제 그 방향들이 나온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는 클럽 페이스와 그 다음에 스윙 패스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런 9가지의 뭐 샷이 나온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실제 이러한 클럽 페이스와 스윙 패스를 그런 그 움직이는 그런 것이 이제 오른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의 인체 구조상 우리가 보통 그 공을 마인드 골프가 여기서 어드레스라고 이쪽 방향으로 친다고 가정을 하면 스윙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오른손은 이쪽 방향이 쉬운 방향입니다. 우리의 관절 구조상 이쪽은 좀 불편한 방향이죠. 왼손으로 보면은 왼쪽 팔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쉬운 방향이고 이쪽이 어려운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절은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좀 편하고요. 팔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건 좀 불편하죠. 이쪽이 좀 편한 방향이고 이쪽이 불편한 방향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공을 치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지금 마인드 골프가 어드레스 한 방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 타겟 방향인데요. 그러면 왼팔 기준으로는 이쪽 방향이 불편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기준은 편한 방향이죠. 그 말은 뭐냐면 왼팔 위주로 스윙을 한다라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팔로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관절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좀 관절 구조상 쉬워서 이쪽은 하기 쉽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굉장히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힘들죠. 게다가 이 아이언의 클럽 헤드 무게도 꽤 돼가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왼쪽 팔이 리딩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스윙이 좀 더 일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일정하게 간다라는 것은 골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컨시스턴시라고 얘기하는 골프는 멀리 보내거나 높이 보내거나 빨리 보내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 매 4시간 반 동안 18홀을 치는 골프에서 매 샷이 일정하게 비슷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위치의 거리와 방향이 맞아서 떨어지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컨시스턴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스윙의 틀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 팔이 리딩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 골프를 배우면 오른팔 위주로 치지 마라. 근데 왜 우리가 오른팔을 주로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이죠.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팔을 주로 많이 치죠. 그러다 보면은 오른팔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른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유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스윙이 들어가는 그 길이 매번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 드리면 공이 여기 있고 어떠한 우리가 스윙 궤도를 봤을 때 그 스윙 궤도가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윙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방향이 오른손이 편하면 편할수록 좀 훨씬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떠한 그 틀이 일정하면은 이런 것들이 기교로 또는 기술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자신이 원하는 거리가 아닌 다양한 거리가 다양한 형태의 샷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양하다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골프에서는 일정한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건 특히 자신의 아직 틀이, 자신만의 어떠한 스윙의 레일이 길이 일정하게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많이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차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속도로로 잘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일정하게 딱 레일이 깔려 있으면 고속을 내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잘 갈 수 있지만 자신의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일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고속으로 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배우고 이제 골프를 시작하고 또는 오래 했지만 자신의 샷이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기본 틀,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로 얘기하자면 내가 기본적으로 바퀴를 돌려서 반듯하게 어느 정도, 약간 흔들리겠지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내가 바퀴를 돌리고 핸들을 잡고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프레임이 일정한 다음에서야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비스듬비듯 할 수 있고 한 손 놓고 탈 수 있고 때로는 고수들은 두 손 놓고 타기도 하죠. 그런 기교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프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주로 왼팔 위주로 어떻게 리딩을 하고 실제 스윙을 할 때도 왼쪽 몸과 왼쪽 팔이 리딩을 해서 스윙을 해서 하는 정도까지가 대략 그 사람들이 감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그럼 왼쪽 위주로 치고 오른팔은 그럼 언제 쓰느냐. 그렇게 보면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그 아마추어들의 기준은 한 90타 정도가 그런 정도의 그 경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90타 정도 되면은 자신이 치는 기본적인 어떤 스윙 그리고 클럽마다의 비거리나 그런 것들도 좀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정도의 타수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의 타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자신만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 일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90타 이내, 80타나 뭐 70타대를 치시는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프레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샷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기교와 기술들을 이제 가미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감을 잡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타수가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오른손 위주의 스윙 또 왼손 위주의 스윙의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제 스윙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지난주엔 잘 맞았는데 오늘 안 맞고 또 어제 연습장 갔는데 잘 맞았는데 오늘 또 안 맞고 이런 이제 기복이 이제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의 어떠한 스윙의 프레임, 자신의 전체적인 틀 자체가 아직까지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습을 할 때 먼저 이제 보면은 프레임을 먼저 갖추는 마인드 골프가 먼저 그 레슨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거리를 보내고 다양한 이제 샷의 구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레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골프를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멀리 보내는 거잖아요. 멀리 보내는 것도 뭐 좋죠. 근데 이제 멀리 보내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방향이 맞게 멀리 보내야 의미가 있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오비가 생기거나 뭐 해저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숲이 많은 뭐 그런 이제 나무 쪽으로 날아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많이 망가지거든요.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는 골프는 변수를 상쇄하는 운동 측면에서도 그런 변수를 자꾸 이제 많이 가져가거나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가져간다는 거는 골프의 스코어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수가 낮아질수록 한 홀의 큰 타수의 이제 손실은 다른 홀들에서 굉장히 많은 타수를 이제 또 만들어내야 하는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리하지 않는 또 우리가 컨트롤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은 샷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인드 골프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샷에 흔들림이 있으시거나 그럼 내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의 타수대에 있는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골프의 그러한 스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요. 스윙을 하다 보면은 뭐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팔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 위주의 스윙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잘 컨트롤 되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샷이 만들어진다면 뭐 괜찮겠지만 내가 뭔가 샷이 안 되는데 너무 오른팔이 아픈다든지 오른쪽 엘보가 생겼다든지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든지 심지어는 뭐 갈비뼈를 다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스윙 관점에서 보면은 왼쪽을 충분히 많이 활용을 못하고 또는 이제 너무나도 오른쪽을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또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카메라 또는 캠코더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찍어서 실제 오른손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왼쪽 팔이 또는 몸에 왼쪽에 잘 리드를 해서 스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체 위주인지 하체 위주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면 아무래도 오른팔 위주로 치게 되면 하체보다는 상체가 좀 더 많이 쓰이게 되는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왼손과 오른손을 어떤 측면의 골프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인드 골프의 제 14번째 샷이었습니다. 항상 마인드 골프와 이야기하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번 제 15번째겠네요. 지금 14번째니까 15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